안녕하세요. 부사관을 준비하시는 예비 가문님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2011년까지 공군부사관 8년 하고 현재 디자인업체 대표인 남우중사입니다. 공군 부사관 특기 중에서 정보통신 특기에 대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가슴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좀 무거운 주제인데 일단 특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사관 정보통신, 공군 정보통신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교육훈련 안내가 되어 있고 부사관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주요 업무가 정비입니다. 다른 정비 아닌 특기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공군에서 부사관들의 대부분의 특기들은 거의 정비 특기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면 돼요. 그 중에서 제가 같이 근무했던 통신 특기 중에서 밀접하게 관계를 했던 그 친구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유선통신 특기였어요. 그 포대 통신반의 반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통신 특기 후배가 작업 중에 감전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신 특기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포대 같은 경우에 사이트에 보면은 통신반이 가장 쾌적한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워낙에 그 장비들이 이렇게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온도 유지가 적절한 온도 유지가 돼야 되고 또 항상 그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냉각이 잘 돼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서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뭐 에어컨을 항상 가동을 하고 그러니까 냉난방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통신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더 좋은 특기인 것 같기도 해요. 편한 특기인 것 같기도 한데 유선 특기다 보니까 ORI가 있었어요. 훈련 검열인 거죠, 검열.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포대 그 작전망을 보완하고 또 새로 라인을 증설하고 그런 작업을 통신반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인을 이제 그 땅으로 내기가 번거롭잖아요. 왜냐면 땅으로 내려면은 땅도 파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또 환경이 포대의 환경상 땅을 완전하게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땅 팔 수 있으면 뭐 그게 좀 깔끔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공중으로 통신망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봇대에 올라가게 되겠죠. 전봇대에 올라갔는데 이제 감전이 된 사고입니다. 더군다나 이 친구가 주말에 작업을 했어요. 워낙에 일정이 좀 빡빡해가지고 또 부사관이 통신반에는 부사관이 한 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주하고 있는 병사랑 같이 작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봇대에 올라갔다가 감전이 됐어요. 감전에 대한 위험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영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감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달라붙으면은 이게 자기 스스로 떼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너무 이게 좀 자극적인 영상이라서 그만 보는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이 영상이 그런 건데 친구가 이제 주말에 일요일에 올라가서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저는 점심 먹고 체험관에 있어서 TV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 울렸는데 구급차가 온 거예요. 근데 저도 궁금해가지고 올라가서 봤더니 전봇대 옆에 약간 좀 평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로 작업을 많이 했던 거죠. 그동안에 뭐 애자 교환이라든지 그런 거 하니까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친구가.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얼굴 쪽 한쪽 오른쪽인가 거기 그쪽하고 이렇게 팔하고 그을린 흔적들, 옷을 한쪽으로 이렇게 벗어났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을린 흔적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전됐다는 것을 바로 이제 알 수가 있었죠.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위험한 작업인데 이게 상전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22,000V가 흐르는 그 상전인데 그거에 이렇게 직접 닿았으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한데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게 돼요. 부사관들 보면 이게 상당히 이제 위험.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안 나오네. 제가 이제 보고 지금 링크를 달아놓은 건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람들이 감전된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게 뭐 전혀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전이 실제로 이렇게 전구 같은 거 이렇게 교환하다가
뭐 소켓에다가 엄지손가락 끼가지고 감전되고 그런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뭐 굉장히 고전압에 감전된 경험은 없어서 뭐 지금 살아있진 않겠죠. 근데 다행히 그 친구는 살았어요. 전기 감전이 되면은 한쪽으로 딱 들어오면은 몸 바깥으로 탁 터지면은 살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통신특기가 아니라서. 근데 통신특기가 뭐 편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 부사관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위험이라든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살긴 살았는데 감전사고 때문에 그런지 본인은 이제 장기 복무를 하고 싶었지만 그 연장심사에서도 선발이 안 됐어요. 뭐 일은 열심히 하고 잘 했는데 또 통신특기가 이제 포대에서 근무하면은 또 가점 이런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일반 특기들은 포대에서 근무하면은 가점이 있다. 그래서 장기 연장심사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단기 복무만 하고 전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사고가 주요한 그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생활 이게 합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특기로 근무를 하면서 그 업무에 있어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도 장기 복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이 사건 사고가 전 부대에 다 알려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군 내부에서는 그 공식화 되겠지만은 그 외부적으로는 또 이게 알려지지 않는 거죠. 언론이라든지. 근데 당시 그때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전날에 그 영내하사, 저도 영내하사하고 그 친구도 영내하사인데 영내하사 내무실에서 조촐한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회식에는 간단한 이제 음주가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 작업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추궁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그 음주가 그 감전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이제 음주했다라는 그 사실, 전날에 음주했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이제 영내하사들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근데 하필 그 일요일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요일에 그 친구가 바쁘다고 나서서 이제 한 건데 그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었죠. 그냥 뭐 조용히 있는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해서 뭐 다행인지 음주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고 조용하게 그 이후로 지내게 됐어요. 그 부사관들 특히 이제 정비 특기들이나 시설 특기, 그러니까 전기를 다루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후끈 무기 체계를 이제 다뤘는데 발사대 같은 거, 유도탄 발사대인데 지금은 이 장비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1000구인가요? 그 무기로 이제 대체가 돼가지고 이 장비는 없는데 예전에 이제 후끈 무기 체계가 있었어요. 중거리 유도무기라고. 그래서 이제 유도탄을 이제 내리고 여기가 이제 해치인데 해치가 이렇게 열려요. 그럼 요 안에 들어가 이렇게 요 안에 요만큼 공간이 있어요. 해치를 딱 열면은 이렇게 막 유압 장치들이 유압 호수들이 막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왜냐면 이것이 유압으로 작동이 되는 거니까 하이드롤릭이라고 하는데 하이드롤릭 오일을 통해서 펌프를 동작시켜서 이거를 회전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일이 샌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또 교환도 하고 그런 작업을 제가 또 많이 했어요. 유도탄 분해 조립도 했었죠 가끔. 이게 원래 운용 특기에서 하던 건데 정비 특기로 넘어오면서 이런 유도탄 날개 조립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했었고 또 여기 뭐 레치 조정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했고 주요 업무였습니다 그게. 근데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이제 전기 장치가 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 조종기가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또 이제 모든 대부분의 장비들이 그러한 이제 전원을 사용해요. 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장비들은 전압이 416V를 사용합니다. 416V AC 그리고 삼상 400Hz 이런 이제 전원을 사용해요. 416V라는 것도 가정에서 220V를 사용하는데 이거보다 상당히 높잖아요. 이것도 이제 위험한 데다가 뭐 이제 발사대도 그렇고 그렇지만 뭐 다음 이제 이런 장비들도 있는데 이거는 HPIR이라 그래서 추적 레이더라고 하는 그런 장비거든요. 지금은 이제 도태돼서 사용하지 않는 장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전원이 아까 얘기했던 416V AC 삼상
400Hz를 사용. 또 안에 뭐 다른 장비도 그렇지만 이 안에도 되게 굉장히 이제 고전압을 사용해요. 그래서 몇만 볼트, 막 1만 볼트에서 몇십만, 30만 킬로 볼트 이런 식의 전압을 사용해요. 굉장히 고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동 중에는 안을 보지는 않겠지만 이게 고장이 난다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안에 열어가지고 그거를 확인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라인 작업도 많이 하고 라인이 뭐 탄다든지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런 장비들을 다루게 될 때 굉장히 위험하죠. 언제나 이 감전에 노출돼 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 환경에 언제나 노출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 특히 이제 부사관들은 정비 특기는 뭐 어떤 정비 특기든 다 그런 상황에 노출이 돼 있는 거죠. 위험한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또 이게 지금은 뭐 평지에 있지만은 보통 뭐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포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그 레이더가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 또 올라가서 또 작업을 해요. 그럼 여기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벙커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레이더만 밖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또 이제 호루 같은 거, 레자 같은 거 씌워가지고 비 올 때 비 안 들어오게 막아놓고 그런 것도 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위에 올라가서 다녀야 되는데 위에 떨어질 수 있는 낙상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레이더가 회전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있으면은 여기도 이게 막 고주파가 막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 앞에 그 전자파에 노출이 되면은 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 레이더 장비들을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이제 안전사고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대 발전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발전기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여기서 발전기가 이렇게 일어난 전압을 생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군 부사관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대 생활 하시게 되면은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군대 생활 해야지 또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사고에 어떻게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자세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후배도 이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전역을 하고 소식은 없기 때문에 연락은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잘 살고 있기를 바라고 그 감전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떤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나중에 그 감전 사고가 되고 일어나고 나서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군 생활은 4년 동안은 잘 하긴 했는데 본인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관이 됐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또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거. 만약에 공군부사관 통신특기로 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됐었잖아요. 결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은 거라서 어떻게 보면 뭐 과거를 예견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아무튼 그런 게 좋고 나쁨 내가 당장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됐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일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2011년까지 공군부사관 8년을 하고 현재 디자인업체 대표인 남우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